야, 중급 과정에 자, 요거는 이제 뭐 만들어지는 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만들어진 육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육친 관계,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것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중급에서는 거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리겠고, 요건 이 기초 과정에서는 했는 건 뭐였습니까? 아까 오행이 이제 오행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여기서는 이제 비급이다, 그죠? 식상이다, 재성이다, 관성이다, 육신 관계, 육신적 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음양적으로 각각 비급에서 음양, 여기 식상에서 음양, 다 음양해서 십성 또는 십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개로 나눠졌다. 이것들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미 이제 그 일간이를 말한다는 걸 아시죠? 요 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간의 글자를 말하고, 비급은 이미 오행이 같은 것, 그다음에 십성 십신으로 넘어가면 음양이 같은 거와 다른 것, 이제 이런 된 거죠. 그래 여기서는 비급으로 넘어가면 오행이 같은 놈은 비급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양과 음양이 같거나 다른 것은 비견급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책에는 69쪽에 넘어갑니다. 69쪽을 넘어가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세로로 여기 글자가 좀 똑바로 보이죠? 요거는 지금 어드바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보시면, 자, 너무 많이 하셨네요. 자, 여기 이제 십성도입니다. 십성 또는 십신. 또 지난 시간에 육친적 관계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모르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십성이 많을 때, 만약에 남자 명에서 남명의 부인한테 소홀히 하는 부인한테 소홀히 하는, 남명에서 부인은 누굽니까? 제잖아, 제에 소홀히 하는 글자, 제에 소홀히 하는 글자나, 관이, 남명의 관이 관다명은 쟤를 끌어들이잖아요. 쟤를 설기하게 하잖아요. 그죠? 관이 내가 많다는 것은 내 앞에 것한테 생해 주려고 하거나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만만해 하는 것들한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본능질. 그런데 내인데 생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힘을 끌어내는 거지. 그죠? 그럼 네가 날 생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에서 그가 힘을 빠져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만명의 관다자는 첫 번째로 관이 많으니까 그 관에 대한 기운이, 에너지가 왕성해지겠죠. 관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관을. 그죠?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명예를 쓰려고 해서 나를 어떻게 좀 대외적으로 명예를 쓰고 명분을 중시하고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뭘 극합니까? 식상을 극하지. 식상을 극하니까 뭐에 할 일 안 하죠. 하고 똥폼만 잡고 돌아다니고, 바깥에서 명분 쌓고 내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 밖에서는 어떻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매일 뭐 나와갖고 뭐 완장 찬 사람이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죄는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는
만약 내 남편 한번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을 보든 또 뭐 사위를 보든지 주변에 한번 보시라니까 신랑을 보든지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대체적이 아니라 이런 명은 반드시 부인에게 소홀합니다. 반대로 여명에서는 관이 뭡니까? 남편이 관이잖아, 그죠? 관이 남편이 되는데, 그러면은 인성이 많으면, 여명의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으면 여명에서는 인성이 많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인성이 많다는 거는 결국 아까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 아까 식상을 극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극하는 거잖아. 나를. 관에서는 말씀 안 하세요. 아, 이해를 하셨어요. 여기서 극하는 걸 나를 극한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나와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이미지만 높이 쌓으려고 나의 명예와 완장과 이런 것들만 중시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고 여기는 내팽개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바깥에는 좋은 소리 들으면서 집안에는 소홀한다 이런 얘기고, 그 여명에서 여기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인성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인성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은 높여주고, 그죠? 나의 자존감은 뒤에는 안 돌아보니까 일단은 높여주고, 또 내가 극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같이 챙기려고 하고,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여명에서 자식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것과 자식에 대한 것을만 챙기리지 남편은 소홀히 할 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부인들 명이 혹시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가 공교롭게도 저런 명을 갖고 있다면 골 때립니다. 서로가 그렇다면. 그런데 서로가 그러면서 궁합 볼 때와 이 각자의 자기 명예 뭐 갈라설 또 이혼해야 될 어떤 이러한 명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나 없나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두 사람의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각자의 것을 봐야 되잖아.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지. 저 둘이 합을 하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남편한테 신경 써주고, 그죠?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주고, 또 여자는 남편이 잘못했으면 또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본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돼 있어야 되지. 제가 지금 방금 이 두 차례 예처럼 서로가 그렇다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우리 이해해주는 사람끼리 반대적인 사람이 만나야죠. 내가 이래 해도 나를 스포트 해주고, 내가 이래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만나야지.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야 되잖아. 나는 내한테 신경 못 쓰더라도 너는 그래도 내한테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잘 그 관계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런 명을 봤거든요. 그 생각나더라고. 바로 이거 틀림없이 이래 된다 내가 생각한다. 그런데 야, 그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 명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녹화해도 괜찮은 거지 지금, 그죠? 누군지 실사례니까. 남자 명예는 딱 요래. 내가 이제 딱 요 사례라. 그게 생각나요. 딱 요 사례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바깥에 나가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깥에 내 이미지만 아이고 뭐 사장님, 아이고 선생님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파 한잔 사주고 뭐 없으면 못 사고, 그죠? 이런 바깥에서 사람 좋은 소리 듣죠. 집에는 어떻습니까? 집에는 안 하지. 나만 신경 쓰지. 내가 대외적인 바깥에 거면 내 명예만 신경 쓰지. 마누라야 뭐 지가 뭐 보고 살든 말든 뭐 이거잖아요. 돈에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뭐 말라고 내 명예만 완전히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바깥에 나오면 사람 좋아. 집에 나오면 아무도 안 좋아요. 딱 요렇거든. 그래 집에서는 홀대 받고. 그래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나가고 싶지 더. 그래 요런 긴데 여명에서는 어떤 하면 인다자야. 분이 인다자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다자는 내 거 하고 내 자식 거만 가지고 내 자식만 집착하고 나와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과는 남편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글자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글자까지는. 여하튼 요 세 개 글자가 충이라. 열애충, 열애충.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 충은 뭘 의미, 요 충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명은 본질적으로 남편을 소홀히 하는 명에다가, 그죠? 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자한테는 과거에 요 자리는 남편 자리로 봅니다. 지금은 남편이 동등하다 하니까 같은 본질로 보지만은 또 사회적인 자리예요. 사회적인 자리. 그죠? 여기와 충하고 있고, 이 자리가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식 자리잖아. 시대가 여기서 이렇게 흐름에까지 이 자리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뭡니까? 집이 온전치 못하자는 거잖아요. 그래, 이 명예는 본질적으로 요런 명에다가 정리되세요? 요 명에다가 요걸 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결혼해도 이혼해야 될 사람이고, 그죠? 남편과 관계 이혼해야 될 사람이고, 아예 결혼하고 자식만 바라보든지, 여기처럼 본질적으로 자식만 바라보든지, 그래 될 사람이야. 이 명 자체가 벌써 갈라설 그런 본질적으로 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아까 추가적으로 여기 육친적 관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육친적 관계에서.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육친적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게 하나가 많다. 본질적으로 이게 많다. 뭐가 제가 많다. 보통 4개 이상 되면 많다라고 합니다. 많으면 이제 어느 한 개라도 무조건 그게 많다라면은 그 오행을 놓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붙이면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많다. 많으면 이 지금 재가 많다. 쟤는 목일간에서 쟤는 토인데 토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많다. 벌써 여기 뒤에 요거한테 소홀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 만약에 부모라면, 인성인 부모라면, 부모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부모하고 이미 멀어질 팔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많으면 요 생하는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극하는 것에 또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오행이 많다라면, 4개 이상 된다 하면은 그 오행이 뭔지, 또는 그 십성, 십신이 뭔지, 또는 그 육친이 뭔지에 따라서 그러면 내 본질적으로 나는 어느 육친, 어느 십신한테 집착을 하겠고, 어느 육신, 어느 십신을 소홀히 하겠구나. 라는 자기 본질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엄마가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뭘 봐달라 했어. 우리 딸아이가 어떻고 저도 이렇게 봐줍니다. 가장 알고 싶은 게 뭐세요? 뭐 이렇게 봐주는. 내가 아이는 어떻고 어쩌고 하기에는 우리 딸은 제가 더 잘 알지. 이래 하더라고. 그건 말고는. 그건 말고 해. 지가 더 잘 알면. 상담하러 와갖고, 저는 뭐라 해보거든, 진짜. 이런 거. 나는 진짜 책상에 앉아, 이런 거 2개 나눠놓고 이래 있거든요. 책상 사무실을 앉고 나는 여러 가지. 만세력은 이제 전화기 앱이 있으니까, 전화 여러 가지 쓰면서 이래, 아무 소리 안 해. 한번 알아 맞춰봐라라는 거지. 그럼 점쟁이 집에 가지, 와, 내한테 와가지고 지나노. 맞잖아요. 내가 뭐 점쟁이가. 상담을 하려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 쓰려고 하면
돈 주고 왔잖아. 돈도 적게 내주나. 근데 그런 사람 돈 더 받는데. 내 머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캐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내가 툭 던지니까 또 끄집어내더라고. 근데 아는 사람이 소개로 이리 와서 내가 되게 심하게 꾸중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나중에 하는 말이 지식이 있는 사람의 머리 속에 걸 끄집어 놓으려고 하면 상담 내담자가 와서 자꾸 이야기해서 캐물어서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맞춰봐라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를 하세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내 머리 속에 걸 지가 끄집어서 돈 주고 보러 와나 안 놓고 뭐라고 그럼 전쟁이 집에 가라 해야 돼. 그죠? 바쁜 데서 뭐 예약까지 해가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은 내담은 내가 알려고 하면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포로도 같지만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회성이나 또 내지는 성격적인 부분,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된 거 십성 해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우주 변화 원리에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왔다. 이 지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는 지혜는 어디서 찾는다? 우주 변화 원리 자연에서 찾는다 이겁니다. 근본 오행에 음양 오행에 있다. 이것도 우리가 명리적 표현은 되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우주 변화 원리에서 그리고 세상 원리에서 이 세상 변화하는 이 원리에서 모든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프린터물에는, 비겁을 말하는 거죠. 비겁은 뭘 말한다? 심리적으로 경쟁심, 경쟁심, 주체성, 이런 걸 말하고, 그죠? 원래 사업적으로 생존 욕구가 강하다. 생존 욕구 강하다. 이제 이런 걸, 그래 결국은 비겁하잖아. 비겁이 강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겁이 강하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비가 천만 다니다, 그죠? 그래, 오늘 종일 꼬리 하디만은, 진짜 참 다행이다.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진짜 참 다행이다. 예. 예. 참 다행이다. 예. 진 선생님, 이거. 기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돼요. 찾으시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비겁은 그런 걸 뜻하고, 그 비겸의 이제 음과 양으로, 비겸과 급제는, 그죠? 하나 드릴까요?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하나 더. 그 비견과 급제는, 그죠? 비겁에서 음양으로 나눠지니까 비견과 급제는, 비견은 해놨죠. 주체성, 동반자, 리더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을 말한다. 그리고 비견이 많으면 자존심도 강하다. 이런 얘기죠. 주체성도 강하고, 이런 얘기고. 또 사업적으로는 동반자를 말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급제란,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하지만, 급제란, 마찬가지로 주체성을 말한다. 그런데 급제를 제가 글자를 좀 더 메모를 더 해놨는데 보면, 타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적 성향도 있고 일어나지. 보수적 성향 이런 것들은 비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무시한다는 비견은 협조자예요. 협조자. 타인을 무시하지는 잘 안 해요. 급제가 타인을 특히 무시하다.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도 강하다. 질투. 그 다음에 의심도 하기도 하고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예요. 시기, 질투, 오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급제는, 비견과 급제는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런 그 육친 관계가 되지만은 우호적인 관계는 비견을 말하고 거기서 조금 더 비판적인 것은 급제다. 그죠? 급제는 결국은 급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급제를 갖고 있다. 그죠? 급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도 급제는 나도 뺏기는 남에가 뺏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뺏기기 싫었어. 내가 급제를 갖고 내가 뺏기기 싫어서 내가 먼저 쟁취하려고 하기도 하다.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급에서는 주체성이 가고 생존 욕구, 사업성이 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식상으로 넘어가면 식상은 비견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 하고, 그죠?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명에서는 자식을 말하기도 나으니까 자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식상은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의식주를 말한다. 여기서 식자는 먹을 식자, 밥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말하고 상당히 식자는 친화력의 욕구가 강하다 또는 친함의 욕구가 강하다. 여기서는 제가 왜 이제 비급에다가 목을 오행을 넣어놨고 식상에다가 화 오행이 있냐면 이 오행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적하고 상당히 성정이 많이 닮았습니다. 목이 많으면 비급의 성정과 많고 화가 많으면 식상의 성정이 많이 상당히 짙다. 토는 재의 성정, 금은 관의 성정과 또 수는 인성의 성정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인성이 없다 하더라도 수다자는 인성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화는 아니라 식상이죠. 식상은 오행적으로는 화와 상당히 흡사하다. 흡사한데 식상의 대표적인 욕구는 친화력의 욕구. 이 화가 그렇습니다. 화도 친함의 욕구.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 식상이라 하면 따라오면 식상 먹을 식상 또 식은 또 식상이 있으니까 손재주가 있다 하더라 이런 걸 떠나서 식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나의 식상의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내가 표현하는 거, 먹는 거, 전부 행동하는 거 이거 다니까. 그 여기서 음양적으로 보면 식신과 상관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식신과 상관은 식신은 내가 생하는 것이고 식상은 내가 설기하는 것이다. 설기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음양이 같은 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십상에서 음양에서 같은 것들은 보면 내가 생하는 거 다른 것은 설기당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신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은 식신과 상관의 표현은 이렇게 다르다. 식신은 글 쓰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이 전문적인 거 이런 거 머리 쓰는 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식신은 내가 생함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일관성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관은 일관성인 게 아니라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유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상관에서 그렇게 해서 좀 다르다. 그런데 상관의 성정은 상당히 임시방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다. 그죠? 근데 욕심이 좀 있다. 그래서 상관은 좀 특수한 분야, 이래 특자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상관은 식신에 비해서 특별한 것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상관에 보면 좀 욕심도 좀 있다 해놨는데 살짝의 허영심, 부르조아 기질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보면 식신의 표현은
어떤 이 사실 관련한 어떤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식을 기반한 표현,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상관적 표현은 임기응변식 표현, 말재주 표현. 그래, 말로는 상관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상관은 말로서 아무도 못 이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 식상은 친함의 욕구도 있고, 그렇지만 의리도 있고 베풀기도 하고, 그죠? 베품도 있죠. 그러고 건강 수명을 담당하는 십신이다. 왜?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을 식상이라 표현하니까,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식상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활동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식상이 잘못되면, 식상이 억압당하면, 인성에 의해서 식상이 극당하면 내가 활동이 져야 된다. 나한테 인성에 의해서 내가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활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거잖아. 반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명을 담당하는 십신의 기관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만약에 수명을 담당한다 했으니까 이게 다치면 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어떤 그러한 게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말하고, 그래서 상관은 언론, 방송, 예능 이쪽으로 상당히 좋다. 다재다능하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식신은 뭐 특수기술 제조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말한다. 만약에 상관은 보면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상관이 인성이 없으면 뭐 상관이 만약에 상관이 한 가지로 상관을 모으고 가면 이거거든요. 이거는 상관한테 이길 수 없다. 이건 상관이 있는 사람들 100에 100 다 물어보겠어. 이거는 끝내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 상관자들이 요게 인성에 의해서, 인성이 뭡니까? 지식이 기반된, 그죠? 팩트에 기반된 이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거의 지식이 포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언론, 방송 이런까지 굉장히 또 변호사, 대변인 어떤 이런 관계들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이것만 앞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 관계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재성으로 가면 이 재는 뭡니까? 그리고 결국은 식상은 요거는 일이잖아. 일 또는 과정이잖아. 내가 여기서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식상. 그러니까 요거 과정은 어디로 가기 과정? 여기 결과로 가는 과정. 그지? 근데 재성은 뭡니까? 내 하는 것들의 결과. 그죠? 내가 극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생한 것에 생받는 것이지만 내가 극하는 것, 그거는 내가 내 과정의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이 재물재자를 쓴 거죠. 재성. 마요입니까? 좋다. 오, 마요네. 야, 이 한 2시간만 따라도 좋겠지. 그래도 뭐. 유독 지금 요번에는 보니까 뭐 대구, 경북 일대가 지금 박살났죠. 완전히 초토화돼, 초토화 지금. 그래서 이제 재성은 결과를 이야기한다. 근데 식상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식상자는 과정을 중시하고 재성은 결과를 중시한다. 그죠? 재성이 없는 사람은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은 과정 중시자. 결과는 모르겠고 기운이 약하거나 없으니까. 그죠? 그래 식상은
이까지 가져오는 게 좋다. 그죠? 예. 그래서 재성은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쟤는. 예. 그래서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 편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말하고 정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정제는 굉장히 경제적 관념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금융계통을 말하기도 한다. 편재는 이 재성을 제라하지만은 편재는 제라하지만서도 그걸 이 사업성을 얘기하지 이 경제적 관념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편재는. 왜냐하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거든요. 있으면 돈질을 잘해요. 편재적 사람은. 내가 뭐 하나 보리밥대 갖고 잉어 낚는다는 표현이 바로 편재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적 성정이 굉장히 진한 거죠. 신왕, 제왕 하면 돈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재적 사람, 편재는 사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얼렁뚱땅할 때 얼렁뚱땅하기도 하고 사업적 성정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편재는 그렇고 정재는 하나하나 꼬박 너무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념이 탁월하는 거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재를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전장이 되거든요. 너무. 그래서 사업을 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융통성도 있지만은 그 편재적 융통성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좀 얼렁뚱땅 할 때는 얼렁뚱땅 하기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손에 좀 볼 때도 있고 또 더 큰 것을 취할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정재는 너무 치밀한 계산이거든요. 정제자는 남들한테 피해 안 줍니다. 확실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래 되거든요. 그럼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경제적 관념은 그 대신에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성은 성취 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계통, 편재는 사업성을 말한다. 편재는 배짱이와 같다. 성격이 급하다. 그 다음에 이건 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재적 성정은. 그 다음에 편재는 사업성을 말하고 큰 재물을 말하고 부동산적 재물, 그 다음 또 속효성 재물, 그죠? 이런 걸 다 편재적 재물이라 말한다. 얼렁뚱땅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살살 하고 사교적이기도 하고 말재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재적 사업적 성향이 짙다. 그 편재가 있는 사람들 사람 참 좋아요, 사실. 다 좋고. 그 좀에 이제 갑자기 내 친구가 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 있어. 뭐 돈 없고 이런 것도 넘나라 사기치고 이런 절대 아닌데 딱 이런 오면 친구들 만나면 폼이 완전히 막 있다. 지난해랑 비슷한데 이래가 막 어서를 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원래 이제 그 친구는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인데 막 이래 하더라고요. 대개 사람들 잘 안 그러잖아요. 마음갑딱 하고 막 이런데 걔는 포스가 그래. 이 편재라는 얘기를 보면 또 그 친구가 생각나요. 또 그런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재는 보면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좋은 거 다가 있습니다. 월급성 재물, 현금성 재물, 합리적인 재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성은 결과를 중시하고 이걸 과정을 중시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성으로 넘어가면 관성에서는 이제 이 관성에는 재에서 성취 실현을 했는 걸 가지고 유지하고 실현했는 걸 안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래서 유지 안정의 욕구가 강하다. 관성은 유지 안정의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음양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관과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편관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은 사회적으로는 명예, 벼슬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에서 오면 성진, 취직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편관은 강압적이고 투쟁적이고 흉폭하기도 하고 결단력이 있고 고독하기도 하고 메모되어 있죠. 권력을 말하고 군인, 경찰 그 다음에 편관은 상당한
이 잘했으면 카리스마를 뜻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정관은 편관에 비해 편관을 보면 굉장히 여기서 강압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편관은 상당히 좀 투쟁적이고 흉폭적인 게 있습니다. 편관에 그러면서 권력 집단을 말하죠. 권력 집단. 군인, 경찰, 뭐 검찰 권력 집단을 하는데 여기서 정관은 권력 행정 집단, 행정직 공무원의 집단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이고 이러다 품행이 단정하고 이렇습니다. 청순맹랑하고 재주와 지모가 특출한 정관자들이 보면 외관상도 보면은 사람들이 좀 반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반듯하고 정복을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관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관은 사회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또 공무 집단을 말하기도 하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을 보겠어요. 인성은 관은 참 나를 극하는 거죠. 제가 생한 거기도 하고 제가 생한다. 만약 이 생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제가 많으면은 욕구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겠죠. 내 것과 나에 대한 욕구와 내 앞에 대한 욕구 또 내가 극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뒤에 거는 그만큼 소홀해지잖아. 뒤에 거에 대한 관심은 영 없어집니다. 제가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아주 약하다. 그러면 과정은 안 하고 결과만 챙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생기니까 어떻다? 요걸 내가 뭔가에 일해서 결과를 가져왔어. 요걸 유지 안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죠. 그죠? 그런 마음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명예를 좀 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환경의 이 심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관이 많아지면 그게 결국은 관이 많아지면 돈은 신경 안 쓴다. 얼마나 집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죠? 관이 많아지면 단지 내 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죠? 이 명예를 상승하기 위해서 또는 이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 인정받아서 어디로 나인데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게끔 이렇게 가네. 뒤에 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 관은 제가 많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명예를 살라 하고 관이 많으면 그 관을 투자해서 뭐하다? 인성, 명분, 학식 이런 걸 높이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더 성화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따라주고 실질적으로 안 따라주고 이것만 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나인대로 직접적으로 내를 극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을 제재를 하다. 나의 행동을 자꾸 목을 조르다라는 겁니다. 내 어깨의 삶의 짐이거든요. 내 삶의 짐이 내 어깨 무게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의 인성으로 나의 명예를 높여서 그걸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명예에서 보면 이것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 여기에 대한 욕심은 가득하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인데 나의 인정받아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기능이 없으니까 바로 나인데 극하다는 것은 바로 나를 올가하면 자성자박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이런 거예요. 그걸 내 명을 들어보면 누구의 명을 들어보면 이 사람 삶의 이 생에서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 골고루 잘 거쳐서 내만 노력을 좀 들면 운의 환경에 의해서 얻은 글자들이 극받고 생받기 때문에 자꾸 골고루 있다 하더라도 변화해 나가잖아요. 얻은 게 좀 기운이 강했다가 어떤 게 기운이 약했다가 그죠? 그러면 강할 때는 또 내가 얻은 걸 쓰고 또 좀 약할 때는 또 무엇을 쓰고 본질적으로 그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한 지혜들은 명리학을 배우면 안다. 그걸 어디서?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하는 거죠. 이게 명리학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리학 좀 풀이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지. 이 논리 자체는 이미 변화 원리에 있다는 거죠. 세상 변화 원리에 있다는. 그래서 인성은 그런 거고 관성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죠? 그 인성은 이게 뭐 인성은 이 도장 인자를 씁니다. 도장을 쓰는데 배움의 욕구가 강하다.